오늘은 여러분들한테 3기 신도시의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도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어떻게 계획이 되고 개발이 되고 본 청약까지 잘 진행이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기 신도시의 청약 일정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고양시 창릉지구하고 그리고 부천의 대장지구의 도시기본 구상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상 계획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기 신도시의 정보들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이제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6만 가구의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6만 가구 중에 3만 가구는 2021년인 내년에 사전 청약을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 3만 가구는 내후년인 2022년에 사전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들을 분양하다 보니까 많은 수요층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은 이제 본 청약까지 100% 당첨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마 이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이 이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서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대상제하고 사전 청약의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3기 신도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다음 주 중이면 사업지 대상제하고 어디를 분양할 건지 하고, 그리고 일정이 자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3기 신도시들 중에 고양시 창릉지구하고 부천의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 도시기본 구성 계획들이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하고 LH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계획안들이 이제 확정이 돼서 앞으로 빠르게 3기 신도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PPT 화면을 통해서 고양시 창릉지구하고 부천 대장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도자료를 보면서 한번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LH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8월 31일 날 이제 배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0년 9월 1일부터 이제 보도해 주기를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은 고양 창릉지구하고 부천 대장 신도시의 도시기본 구상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3기 신도시 5곳이 모두 도시기본 구상이 완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일정이 이제 빠르게 진행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000호가 공급될 예정이고, 이제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2만 호가 예정되어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보면은 이 3기 신도시에서 이제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하는 공생도시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신도시의 컨셉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국토부와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생태도시, 입체 복합 용도, 그리고 창의적 도시 디자인 등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그려 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3기 신도시의 그 도시 기본 구상이 모두 완료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은 이제 2021년 상반기에 이제 보상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하고, 고양 창릉하고 부천 대장은 이제 2021년 말에
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보상을 계획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3기 신도시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그런 생각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빨리 이러한 3기 신도시들이 개발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주택,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기 신도시의 그 위치를 한번 자세히만 본다면 추진 현황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면은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 66,000호, 그리고 하남 교사는 입지가 상당히 좋죠. 32,000호, 그리고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17,000호, 그리고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 38,000호, 그리고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 20,000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신도시들은 하남지구, 하남 교산지구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 창릉지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도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남 교산지구하고 고양시 창릉지구의 입지가 우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 3개의 신도시들도 우수한 입지이고 그리고 개발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이제 이루어질 도시들이기 때문에 모두 입지가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지구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6만 호의 사전 청약이 실시되고 이제 2021년에 3만 호 그리고 2022년에 3만 호의 사전 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만든 영상에서 3기 신도시의 홈페이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등록해 놓으시면 이 청약 알림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 사전 청약 시기 등을 이제 문자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셔가지고 인적사항들을 등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접속자가 많은지 아니면은 지금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제 서버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향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되면은 이 홈페이지에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사전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알림이 서비스를 꼭 등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양 창릉지구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인접 지역과 상생, 그리고 자연과 공생,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생, 그리고 자족 자력, 자연 우선, 가로 중심, 제3의 도시 공간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족 도시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이제 자족 시설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기본 구상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생활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3기 신도시 플랜인데 11개의 권역으로 이제 나눌 걸로 보여지고 이제 위쪽이 삼송지구하고 이제 우측이 항동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화정역이에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이렇게 11개의 생활 권역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될 것을 이 개발 구성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있던 고양선이라든가 문화시설 공원들을 연계해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 거라고 보여지고 성사천이라든가 이렇게 문화시설들을 하고도 문화역사 마을하고도 이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창릉 신도시를 만들 것 같아요. 이제 조감도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도 이제 1기 신도시처럼 1기 신도시가 이제 중앙에 그 호수공원이라든가 또는 녹지 공간을 넣어가지고 개발이 체계적으로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창릉 지구도 이렇게 수변 공원처럼 만들고 녹지 공간을 많이 넣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 시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환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업무, 교통의 중심으로 이제 여가 생활, 문화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오픈 공간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딱 봤을 때 느낌이 송도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송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도시 설계들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도시 건축물들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송도의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이 조감도를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멋진 창릉지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복합 환승센터의 조감도도 이제 우측 편에는 이렇게 녹지공간, 그리고 앞쪽 편에는 또 이렇게 천이 있어가지고,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고향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첫 선을 보이는 시범단지 조감도라고 하는데, 앞쪽에 이렇게 천이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과 천이 있기 때문에 쾌적성 여부가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첫 분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분양 가격을 절대적으로 그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사례에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3기 신도시 안에서 처음 분양을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첫 분양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늘 그게 회자가 됐었거든요. 신도시가 분양을 하면 첫 분양되는 물량이 비싸다 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항상 완판이 되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이 3기 신도시의 첫 시범 단지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 조감도를 봤을 때 그냥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은 부천 대장지구예요.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부정형의 모양으로 좀 길다랗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도 조감도 같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테마를 보면은 이제 공생, 보행 중심, 아무래도 보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거 시설을 만들면서 이제 지상에 차가 없이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복합 도시, 그리고 미래 도시, 친환경 생태 도시, 다양한 경관 도시, 이렇게 6가지의 개발 방향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린 플랫폼, 그래서 용도 복합을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린 플랫폼하고, 두 번째는 교육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레이크 파크 해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여가의 중심인 센트럴 파크 해가지고 그린 플랫폼, 레이크 파크, 센트럴 파크,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 대장지구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자세히 지금 이 페이지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좀 다운 받으셔서 한번 체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BRT 복합 환승센터의 조감도입니다. 정말 멋져요. 제가 봤을 때, 뭐, 강남역에 들어간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랜드마크 복합 환승센터가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입지하단 그 복합센터를 지음으로써 아마 향후에는 이러한 그 복합센터를 중심으로 편의시설들이 이제 확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남들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산이나 창릉만을 중심적으로 보는데, 교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입지가 우수하지만 이 대장지구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 첫 시범 단지 조감도인데, 이렇게 천이 이렇게 쫙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고 녹지 공간이 많아요.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만약에 살게 된다면 쾌적성 여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여타 서울에 있는 그 뭐 핵심 지역의 서울의 입지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보일 수 있겠지만, 서울 지역에서 이제 좀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아파트보다는 월등하게 이 3기 신도시의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체계적으로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3기 신도시 중에 창릉 신도시하고 이제 대장 신도시의 베일도 벗겨졌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볼 수도 있고, 이제 이 9월 1일부터 이 공모전 수상작은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이 이제 다음 주 중이면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3기 신도시의 고양 신도시하고, 그리고 고양 창릉지구하고 대장지구의 조감도들, 그리고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패닉 바잉에 대한 3040, 많은 분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주택들을 매입하고도 있고, 너무나 많이 오른 아파트 가격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사전 청약 일정이라든가 이러한 보상 절차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일정들이 잡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오픈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내용들을, 제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누구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